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에요. 이 노선도고, 이 노선도에 이 가산, 이게 선단 IC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쭉 연결돼서 직들을 거쳐서 서파를 거쳐서 현리를 거쳐서 청평까지, 가평 청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에요. 근데 여기 정합시설은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는 방산탑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 서파에다가 이 정합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정합시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정합시설은 이제 이거는 굵은 공급관, 고도의 압력이 발생하는 그 공급관으로 그 가스를 공급하는데, 여기서 일반 수용가한테 우리가 가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줄여야 돼요.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합시설이 필요해요. 압력을 다운시키는. 네, 도란스 그렇죠. 같은 거구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다운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정합시설을 여기 서파 인근에다가 설치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서파 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화연과 일동을 통해서 이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여기 내천 내리에서 이렇게 해서 한 10km 정도로 와야 되는데, 이 구간을 뭐 생략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그 수용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런 사업들을 따와서 공급을 해주면 되고, 여기는 주 관로를 새로 묻는 그런 지금 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내촌 가스공사. 내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네. 지난번에 최 기자하고 같이 이상록 그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내촌 내리 쪽에는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자기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시공사도 여기에 끼어들어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이거 가스 공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하기는 힘들고, 지금 이제 내촌에도 가스 보급량이 상당히 저조해요. 상당히 저조한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배관망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거하고 요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는 11호 다 이 관로를 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깔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또 여기는 내촌은 배관망 사업으로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촌 주민들이 이걸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은 언제? 이제 이게 2026년에 통관이에요. 통관이라고 그러는 거.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2026년까지 12월까지 이게 공급하는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2026년 공급하면서 여기에 정합시설을 이용해서 2026년에 보급할 때 바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든 내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이 가스 관로를, 이게 여기 정합시설이 생긴다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이 가스 공사를 먼저 해야죠. 관로 공사를.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깔아놓고. 그렇죠. 연결만 시킨다. 그렇죠. 이 가스관 보급 공사를 먼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요게 설치가 끝났을 때 바로 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러면 저는 2026년이라든지 2027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2026년까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규모 사업이 투자될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획했던 구간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서 이 공사 기간을 짧게,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대단히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가 돼야지 이게 공기도 짧아지지만 사업비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계획해 있는 거를 구간을 3개로 나눠서 1년 안에 공사를 한다? 그럼 예산이 20-30%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매년 뭐 단가도 올라오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하나의 스케일 메리트구만. 규모를 키워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2026년 여기 공급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6년이면 총선인가? 뭔 총선이야? 총선은 24년이고 아니 지선 지선 바로 전해지. 아니죠. 지선 끝나고죠. 끝나고 끝나네라고 26년이. 네. 23, 24, 25, 26. 26년 뭐 4월에 뭐 하겠죠. 6월에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는 사실은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어쨌든 생활 SOC 사업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음 어떤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이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고 봐요. 여기도 있네. 현재 48%의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96%, 6%, 7% 보급률이 그렇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포천, 그 다음 연천, 그 다음 가평이 35%, 포천이 47%. 오.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어요. 근데 세대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파이에서 보면은 뭐 미미한 거죠. 이쪽에 공급을 안 해도 이미 많은 그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미미한 거죠. 근데 왜 그 기점이 가산으로 돼 있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스 관로가 와 있는 게 가산까지 와 있어요.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가산은 예스코? 아니야. 이거는 그 가스 공사에서 이 관로를 이게 우리 국가 철도망 같은 거예요. 국가 가스망을 14차 가스망 공급 계획이 있어요. 그 14차 가스 공급 계획망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차. 네. 철도 뭐 제5차 철도망 확충.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육군단 문제 용역 보고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 가스공사라는 파트너를 사업 주체를 설득할 만한 명분과 힘이 지자체에 있느냐, 주민들의 어떤 집단 행동으로 그게 사업이 바뀌느냐. DC가 안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급관망 사업에 보면은 포천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그렇게 계획이 네, 관통하게 돼 있는데 이게 청평까지 관통을 하는데 이 불편함은 누가 다 감수하냐? 공사를 하면서 뭐 차량의 정체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은 오로지 포천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 피해 보는 상황에 대해서 포천에 대한 배려가 있냐?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국가 사업이고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공급을 하더라도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포천에 대한 가스 공급의 보급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우리한테 조금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명분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이 짜여 있고 이왕 지나가는 김에 포천도 들렀다 가라. 이 그렇죠. 얘기야. 네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이게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아까 이제 국토의 뭐 균형 발전 내지는 그다음 뭐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의 어떤 배려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충분히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동에 군부대도 많았는데 여태까지 가스 하나 안 들어가 있던가. 답답하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에너지 복지라는 게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사는 도심권의 좋은 집에서 사는 아파트에 사는 뭐 아파트가 4억 5억짜리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그러게요. 주거를 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비싼 연료로 소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불평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는 지자체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약에서 얘기했듯이 시장님도 저한테 도시가스 의원이라고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같은 에너지 복지를 누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살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발전의 수준이 뭐 갭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차이가 좁혀지는 게 요원한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가능성들이 많아지고 혜택을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그 대도시의 그 에너지 복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저번에 우리 유튜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져요. 아니 좋은 기회라는 거는 뭐 어떤 제 14차 도시 고배 씨 여기 제가 설명해. 여기 산업자원부의 제14차 장기. 그게 좋은 기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차피 이 관로는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걸 좀 복사 좀 해주세요. 뭐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뭐가 좋은 기회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부씩 부탁해요. 두 부. 네. 좀 우리가 지금 가스 보급률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급률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47%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이거를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도 1%, 2%, 3%밖에 안 늘어나요. 구조가 그래, 구조가. 네. 너무 이제 면적이 큰 시에 지금 이제 뭐 떨어져 있는 가구 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가스를 공급한다고 해도 도시가스 보급회사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일례로 예, 사업성이에요. 일례로 우리가 여기서 어룡 2통에 지금 밑에 이제 빌라 있는 데부터 저기 위에 전원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1km가 나와요. 1km 약간 900m 나왔는데 거기에 12억을 투자해서 순수 12억을 투자해서 관로공사를 할 테니 공급을 해줘라. 거기가 전체 보면 한 100세대 정도 나오는데 걔네 거부를 했어요. 어룡동도. 네. 이게 왜냐면은 1m에 1년에 9,000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와요. 관리비가 있었다? 얘네들이 이거를 노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m에 9,000원의 관리비가 1년에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1km를 생각하면 900만 원이에요. 아니 지중해 깔려 있는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 이게 안전관리사가 더 필요해요. 12km인가 13km인가 그거마다 법적인 준수사항이에요. 이게 안전관리사가 꼭 두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도심권에서 10km와 시골 같은 데 10km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이게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대도시의 10km는 수만 가구가 이용하는 거고 시골에서 10km 봤자 뭐 100가구, 200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익률이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관로 자체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 못 하겠다. 그럼 관리 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지. 에너지 그건 지금 복지 현재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현재는 도시가스에서 보급하고 이게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법률적으로 조금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도심과 시골에 어떤 조금 이게 뭐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가 10km면은 여긴 30km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관로의 관리비를 좀 다운을 시키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공급망을 깔아주는데 얘는 보급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그 관리비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도심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죠. 관리 비용을 매기고 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1km를 연장했는데 1년에 900만 원의 관리비인데 거기에 1년에 공급을 해도 900만 원이 안에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이. 응?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치. 내가 가스업자라도 이거 가스 비용 받아봤자 관리비로 다 나가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급 회사에서는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딜을 한 거예요. 당근을 주려는 거예요. 그 당근이 뭐냐면은 저번에 한번 이제 우리 도에 가서도 협약을 맺었잖아요. 연료전지가 1메가와트, 그러니까 10메가와트, 10메가와트의 시설을 하면은 그게 한 1000평 내외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이산화탄소는 나오지만은 그렇게 유해한 물질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10메가와트 정도가 공급이 연료전지가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13,000세대의 가스 공급을 하는 연료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공급하는 라인 중간 지점에 뭐 10메가와트급이든 20메가와트급이든 연료전지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연료가 공급이 되니까 보급을 하겠죠. 보급을 하는 라인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근책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수소 충전소를 충전소가 아닙니다. 충전소는 별개 문제야. 충전소가 아니라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 그러니까 발전소라고 보는 거죠. 수소 충전소를 일동에서는 거부했는데 가스는 유치해달라. 이거는 좀 이율 배반적이 아니냐 나는. 아니 이게 수소 충전소하고 이거는 이제 좀 틀린 거예요. 수소 발전소. 발전소하고 충전소는 틀린 거예요. 그게 개념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오늘 1동, 2동 화연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주시고 참여해주신 거에 대해서 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아마 뭐 말로 지역 발전 하면서 우리가 산단을 유치하고 아니면 뭔가를 뭐 한다고 그래도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천 시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저쪽에 공단을 유치하고 해서 뭐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고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이 더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 아니 가스라도 들어와야지 산단이 또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연기가 가스도 되고. 안 들어온 곳에 산단이 없구나 지금 그쪽에. 근데 이게 일동이동 화연 주민 설득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일요일날 미팅했나? 금요일날 미팅했나? 응?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뭐. 아니 미리 이야기를 깔아놨겠지. 아니야 그게 제가 이거를 보고를 받은 게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아, 여기 써 있잖아요. 14차?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4월 6일 목요일. 이게 제가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4월 6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일동분들을 만났어요. 이걸 받자마자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걸 놓치면은 물론 공급은 하겠지만 뭐 사업비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더 늦춰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또 이 도시가스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흔쾌히 다 동참을 하셔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에 조직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선출하시고 조직하셔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포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1동, 2동 화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시간도 안 되고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뭐 한 70개, 80개 대표 그러니까 단체에서 서명을 받으신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0,000명 이상의 서명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회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서명 몇 명이나 제출한 지금 60명 정도 하셨어요. 기관 단체장. 네, 단체장들이 한 60명 정도 하셨는데 아니구나. 14분씩 5장. 그러면 70명. 70인. 70에다가 73명이 하셨어요. 73명이 하셨고, 이건 단체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합니다. 초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 학부모 회장님, 그다음 뭐 저기 뭐 교회 목사님, 그다음 뭐 각 그 이장님들과 그다음 뭐 단체들, 여러 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 뭐 소방대, 뭐 이런 농촌 지도자회 이런 분들이 다 여기다 체육회 이런 분들이 다 쌓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시고 이분들 회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00명 이상의 어떤 그 서명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분들의 염원이 다 모아져서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후 일정이 아까 국회의원 네, 5월 초에 5월 초 중순에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게 그 18일 날 내일 경기도로 저희가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산자부로 보내고 산자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올라가서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자부 위원을 2명을 지금 그 가서 뭐 민주당 한 분, 그다음 국민의힘 한 분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달했을 때 그 부서나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 중순에 전달을 하고 그 산자부 위원들의 조금 그 힘을 좀 빌릴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당연히 전달해야 되고 뭐 이게 여냐 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거니까 뭐 최춘식 의원님하고 김성원 의원님이 산자부 의원이에요. 그다음 남양주 김용민 의원님이 산자부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아주 인근에 있으니까 그분들 찾아뵙고 건의서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가 움직여야 뭐 이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지역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국회의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뭐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죠. 그렇지. 네.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뭐 부정적인 뭐 답변이 나왔을 때는 단체행동도 벌써 하겠다. 이거는 국회의원을 통하면 국감에서 또 따져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예민한 시기가 올 9월에 국감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그 파워가 가장 셀 때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감에서 뭔가 뭐 어떻게 뭐 이제 뭐 다뤄지든 아니면은 안 해줬을 경우에 네, 뭐 이제 그런 부담을 산자부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국가 뭐 14차 계획에 이게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전체에서 뭐 1% 2%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성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뭐 그런 점점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복지에 대한 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시민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대상포진도 이번에 조례 만듭니다. 5월달 조례에 담아가지고 추경에 9월 추경 이제 10월 추경에 돼서 1차적으로 포천 시민들한테 이제 대상포진 접종을 할 거예요. 이렇듯이 점점 요구도 많아지고 이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권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 복지도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가실까요 이제?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산자부 상임위가 소속되어 있는 건 맞지만 저기 지역 현안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일 개연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훈 의원도 바로 옆에고 우리가 어떤 뭐 지역 행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고 또 최춘식 의원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하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고 이제 제 1년 후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부탁 좀 하고 이런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좀 이용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지방기청위원이 이제 중앙의 네트워크와 이제 딱 연결이 돼서 프로젝트를 이제 성사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네, 뭐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제 배경현 시장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마 잘 저는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오랜 시간 인터뷰. 아,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이게 병이 도지는 것 같아.